최근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산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1달러짜리 반도체가 모자라서 2만 달러짜리 자동차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가 없어지니 자동차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차뿐만 아니라 미국 제너럴모터스 등 세계 각국 자동차 기업들의 생산 라인이 멈추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 우리 세상은 반도체가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 주위에 반도체가 없는 제품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휴지, 컵, 볼펜에는 반도체가 없지만 적어도 이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서는 반도체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1947년 트랜지스터 등장 이후 무려 70년 넘게 이어지던 반도체 시대는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반도체 소재와 구조로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성능에 점차 가까이 다가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반도체 시대가 끝나고 나면 양자 기술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양자를 정의하기란 굉장히 어렵지만 물질의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양,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양 중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영어로 양자를 퀀텀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번쯤 들어보신 단어일 겁니다. 바로 삼성전자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퀀텀 닷 디스플레이입니다. 양자점의 크기에 따라 방출하는 빛의 색깔이 달라지는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양자 기술은 통신 시장에서도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절대로 해킹이 불가능한 양자 암호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양자 상태에서 비밀키 생성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어떤 슈퍼컴퓨터를 오랜 시간 돌린다고 해도 비밀키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또 해킹 시도가 조금이라도 감지되면 기존 암호를 바로 날려버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자 기술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분야는 양자 컴퓨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반도체는 3나노 공정 개발 경쟁에 들어설 만큼 상당한 미세화가 진행됐습니다. 지금보다 더 미세한 공정으로 반도체를 만드는데 한계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또 폰 노이만 현상 같은 데이터 병목 때문에 이론과 실제 성능에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단지 꿈의 기술로만 불리던 양자 컴퓨터 기술에 우리나라가 한 발자국 다가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니오뷴이라는 물질을 이용한 양자 부품을 만드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니오뷴은 섭씨 2477도가 되어서야 녹기 시작하는 물질로 철보다 약 900도, 알루미늄보다 1800도 이상 높은 온도에서도 버팁니다. 또한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사실상 사라지는 특성을 갖추고 있는데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양자기술연구소 양자역학계팀은 지난 4월 14일 세계 최초로 니오뷴을 이용해서 초전도 나노전기 역학 부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알루미늄으로 만든 부품보다 80배 높은 외부 자기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마이크로파 투과율은 100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덕분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간섭을 없애고 양자 부품을 더욱더 작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비록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반도체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사상 처음 삼성전자가 인텔을 제치고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으로 올라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 기술은 아직까지 그 어떤 나라도 상용화에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지 못한 무주공산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릴 일을 단 200초 만에 끝낼 수 있다는 양자 컴퓨터. 아무쪼록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양자 기술 선도 국가가 될 수 있길 꿈꿔봅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